자, 여기 볼까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 요걸 빼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곱하기 세율. 부가세에서도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매출이 과세표준. 왜? 매출에서 곱하기 10% 이라죠, 그죠? 곱하기 10% 이라면 그 위에 있는 애를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세법에서는.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우리가 줄여서 과표, 이라죠, 과표. 과표이라면 과표, 과세표준, 과표. 뭐, 세율을 적용할 대상, 계열을 우리는 세법에서 과세표준, 과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세율을 딱 적용을 합니다.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세금이 산출이 돼. 그래서 산출세액, 그것을 산출세액이다. 세금이 산출된 거야. 세금이 산출되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에 있죠. 얘가 259페이지. 자, 총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죠. 세율이 8개 있죠.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됩니다. 누진세. 자, 요거 시험에는 출제 안 됩니다. 과세표준 얼마다, 세금 얼마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자, 그런데 이거 누진세랬죠. 누진세. 부가세는 그냥 10%죠. 부가가치세는 그냥 10%야. 10% 단일세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0%밖에 없으니까. 그냥 10% 탁 때리면 돼. 그럼 그게 세금입니다. 부가세.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고 이걸 8단계로 나눠. 자, 맨 밑에가 얼마냐면 1,400만 원이죠. 1,400.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6% 되어 있죠? 1,400 위에 얼마? 5천만 원 되어 있죠? 5천만 원. 여기서 요 사이 9도에 9. 9 더하면 얼마죠? 15죠? 9를 더하는 거 9. 90. 그 다음 그 위에 15입니다. 자, 5천만 원 위에 얼마죠? 8,800이죠. 여기 이제 과표 구간이랍니다. 과표 구간. 예. 과세표준 구간.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됩니다. 과표 구간. 자, 여기 9 더하면 15에서 9 더하면 얼마? 24죠. 24. 자, 8,800 위에 얼마?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이거 9 더하면 얼마죠? 33이죠. 33인데 지금 얼마죠? 얼마나 돼 있죠? 35라 돼 있죠. 왜? 예전에 33인데 요 정도 되면 소득이 많죠. 이 정도 되면 소득이 많은 겁니다.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총급여가 1억 5천 아니죠. 얘 말하는 얘 과세표준. 얘가 1억 5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야? 훨씬 더 되죠. 왕창 이거 다 뺐잖아요. 이거. 빼고 저 위에 쟤도 빼줬죠. 그럼 훨씬 더 된다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 과표 구간. 그래, 소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33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35를 딱 해놨는데 그 다음 해에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꾼 거야. 왜?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해? 욕도 먹죠. 야, 부자 감세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찍는다? 이래 되는 거야. 이거 표 안 찍는다? 그래서 이걸 못 바꾸고 그대로 35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33이면 외우기는 참 편한데, 그죠? 예. 그런데 돈 많이 벌잖아. 35 내 이 정도 되면 35 냅니다. 자, 그 위에 얼마야? 3억이죠. 그 위에 3억. 그 위에 얼마? 5. 자, 10억. 10억. 요래 되죠. 그래서 35 위에 38 위에 얼마? 40
42에 42, 45 이렇게 됩니다. 그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내죠? 예, 세금 많이 내죠. 그런데 와 10억 이상 되면은 45%야 4억 5천이야 이러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4억 5천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6%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5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4고 여기서 여기까지 35고 요래 가지고 10억 이상 된 것만 45%. 그럼 만약에 12억 벌었다. 그러면 2억 있죠 2억. 2억이 45%라는 거예요. 2억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무슨 세라 부른다? 누진세. 누진세란 말을 하죠. 누진세.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 정도만. 1400 맨 밑에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요 9, 90, 6 다음에 9, 15, 24 그죠? 예, 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내 설명은 항상 요 두 개 정도밖에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거 써먹거든. 문제 풀 때. 예. 저 위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한 몇 단계만 해볼 겁니다. 자, 1,400만 원이면 6%면은 얼마죠? 84만 원입니다. 1,400까지는 84만 원이죠. 1,400까지는 84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1,400 초과 이게 이제 바로 1이 되죠. x-1400 이게 1,400 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얘가 몇 프로다? 그 초과분이 15%다. 그 만약에 x가 5,000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624만 원. 한 단계만 더 할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624만 원. 그럼 5천만 원 초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거죠. x-5천만 원. 초과 되는 게 몇 프로다? 24%. 점점점 어떻게 돼? 이제 이 갭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 근로소득 공제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근로소득 공제할 때는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가 많았죠? 500만 원 이하 70%잖아요. 70%, 40%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예. 소득이 많으면 공제를 적게 하고 소득이 적으면 공제를 많이 하는데 세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죠. 그죠?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그 X에다가 8,800 이렇게 넣으면은 그죠? 과표가 8,800이다. 그러면 얼마나? 1,536만 원. 이 구간이 점점 벌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이 공식이 프로그램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액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쫙 되어버립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걸 두고 누진세 알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그래서 그때 내가 로또 계산할 때 뭐랬죠? 3억까지는 20%고 3억 초과 되는 거는 몇 프로고? 30%고 여기서 중요한 건 20%입니다. 시험에는 2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진세죠. 3억까지는 20%, 3억 초과 되면 30%. 누진세. 자, 이렇게 이 과표 구간이 총 8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저 서유럽 같은데 서유럽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죠? 서유럽 쪽으로 가면은 세율 50%입니다. 그냥 50% 때릴 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200이다. 세금 100만 원. 대신에 복지가 엄청나죠. 복지가 우리 애가 학교 다니는데 그 용돈 100만 원씩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용돈 100만 원씩 받으면서 학교 공짜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세금 50% 낼 만하죠. 그죠? 그럼 세금 50% 낼 만한. 그리고 나이 들면은 뭐 한 달에 또 얼마씩 또 돈 넣어줘. 자, 여기 세금입니다. 적게 내고 싶죠, 그죠? 많이 내면 복지만 좋으면 많이 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술색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산술색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이제 자, 과세표준에서 요 세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세율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세율. 그렇죠? 요 세율을 기본 세율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 이렇게 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서 또 빼죠. 또 뺍니다. 또 여기 뭐 세액에서 뺀다고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에서 뺀다고 세액공제. 알죠? 요 빼면 이제 뭐가 나오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결정세액. 그 이제 요 세액공제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세액공제를 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비납부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 뗐죠? 예, 그거 1년 동안 낸 거. 예, 그거 빼면 이제 플러스면 납부세, 마이너스면 뭐 환급세. 이러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교재는 이제 260페이지에 있는데, 26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배당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하고 상관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다? 배당소득 있죠. 배당소득에서 빼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기장세액공제 있죠. 자, 기장세액공제는 기장이 뭐야? 기장. 장부에 기장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는 뭐하고 상관있죠? 사업소득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장세액공제는 뭐냐면은 장부에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밑에 표 보세요. 그 체크포인트 있죠? 거기에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우리가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넣어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복식부기 의무자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거 안 해도 돼. 무엇을 기준으로?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업종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 업종별, 그게 첫 번째 칸은 농업, 임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준이 뭐야? 저 오른쪽에 기준금액이 3억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다. 그러면 소매업이죠. 기준금액이 3억이야. 3억 이상 되면은 복식부기 기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식부기 기장하는 거 배우고 있죠? 복식부기 기장해야 됩니다. 근데 3억 이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안 그래.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율을 줍니다. 몇 퍼센트? 경비 몇 퍼센트 인정해줄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두 번째 칸은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기타 등등 뭐 1억 5천 기준. 1억 5천 이상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련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교육 서비스업이 돼 있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원이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학원이. 이거는 기준 금액이 얼마? 7,500이죠. 예, 7,500 이하면 간편장부, 초과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란 말과 간편장부 대상자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놔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요거 가지고 세금을 구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야. 사실은 손실이야. 손실. 마이너스. 당기순 손실이 발생인 거야. 그러면 세금 안 냅니다. 세금 안 내고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당장 손실이죠. 내년에 요거 빼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익 생기면은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어. 그런데 만약에 장부를 작성 안 하죠.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익이 1억이다. 근데 비용이 얼마냐면은 1억 2천이야.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세금 안 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2천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버리면 이건 복식부기죠. 복식부기 의무자.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버리면은 이래 합니다. 자, 수익 1억 있죠? 1억에서 경비율을 줍니다. 경비율.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기한은 뭐 간편장부 대상자로 뭐 경비율, 예를 들어서 경비율 60% 오거든. 그럼 60%면 얼마야? 6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6천만 원. 그럼 얼마? 4천이죠. 요걸로 세금 내야 돼. 실제로는 뭔데? 손실인데. 간편장부 대상자 되면 세금을 납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식부기로 가야 돼. 복식부기 가야 됩니다. 예. 그럼 뭐 1년 동안 장부 작성 안 했는데요. 그럼 뭐 그래서 누가 해줘? 세무사나 회계사 해줘. 걔들이 정리해줘. 복식부기 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세금 안 냅니다. 간편장부 가면은 세금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로 가. 세무사 있죠, 세무사. 예, 세무사 찾아가면 됩니다. 대신에 수수료 내야 되죠. 그게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국가가 뭐냐? 아이고 수고했네. 기장세액 공제해줘. 기장세액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 작성 안 했어. 그럼 가산세야. 가산세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4번은 빼고요. 자, 261페이지에 외국납부세 공제. 자, 외국납부세 공제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일본에 지사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꼭 1년에 가서 한 2년간 꼭 근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자, 일본에 갑니다. 자, 일본에 가가지고 자, 월급 받죠? 그럼 일본에서 월급 받으면 세금 일본에서 내는 겁니다. 세금 일본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죠? 외국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죠. 그럼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얘들도 세금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세율이 예를 들어서 높아.
우리나라보다 예를 드는 겁니다. 높은지 안 높은지는 모르겠어. 일본이 세율이 높다 하자. 자, 세율이 낮다 이래 하자. 우리나라가 높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낮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 내가 근무하면서 세금 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으니까 일본에 세금 내죠. 내면은 와 땡큐 제수 이게 아닙니다. 일본에 세금 내고 한국이 또 신고해야 돼. 한국이 신고해야 돼. 그러면 그 세금 계산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납부한 거 있죠. 그거는 빼주는 거죠. 그게 바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죠. 추가로 더 내야 돼.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일본이 세율이 높아. 일본에 세금 많이 냈어. 우리나라와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세율이 낮죠? 그럼 그걸로 끝. 그걸로 끝. 환급 못 받죠? 왜? 세금 일본에 냈잖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환급 받아? 환급 못 받아. 그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으면 끝. 외국 납부 세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은 뭐죠? 근로자의 재해 손실이 어디 있어? 사업자죠.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만약에 홍수가 났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기계에 물이 차가지고 기계 못 쓰게 되죠? 그러면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 자, 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거 세액이 산출이 돼 있어. 얘가 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기준이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0만 원 이하면 저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또 공제해 주는 거예요. 55%. 만약에 그럼 13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55%면은 71만 5천 원. 산출세액이 130만 원이야. 55% 공제입니다. 그럼 71만 5천 원 또 빼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제부터는 뒤에 세액공제란 말이 다 붙습니다. 세액공제. 그럼 만약에 130만 원 초과 되면 30%. 그래서 130만 원까지는 71만 5천 원이죠. 여기서 130만 원 초과되면 X-130X. 몇 프로? 30%. 누진세 계산하듯이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바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사실 이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요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얘들 있죠. 얘들은 상용 근로자들입니다. 상용 근로자. 제가 연말정산이죠. 그죠? 연말정산은 상용 근로자만 합니다. 상용 근로자만 합니다. 그러면 일용 근로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용 근로자. 최근에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네요. 아까 우리 107회 했죠? 107회 세법에 세금 문제 이거 나왔어요. 자, 반칙이야. 근데 아주 간단하게 냅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근로소득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다 그러죠. 일용 근로자는 하루하루 계산합니다. 자, 20만 원이다.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하죠.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 얼마 하느냐? 15만원. 그냥 15만원 뺍니다. 요거는 딱 고정입니다. 고정. 15만원 빼는 거예요. 빼면 뭐가 나오느냐? 근로소득 금액이 되죠. 얼마? 5만원. 구조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뭐 빼? 인적공제 이런 거 하죠. 일용 근로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가 과표. 얘가 근로소득 금액이자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이 들어가죠. 세율 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되겠죠. 세율 몇 프로? 무조건 6%야. 왜? 왜 무조건 6%죠? 그럼 하루 일당이 1,400만 원 이상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하루 일당이 1,400만 원 이상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6% 되는 거야. 그 일용직 근로자는 6% 이렇게 돼요. 6% 계산하면 3,000원이죠. 그죠? 세금 3,000원. 여기서 또 빼줘. 세액공제.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러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얘가 저거 130만 원 될 수가 없죠. 그죠? 얘가 130만 원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몇 프로 공제? 55%. 55%니까 얼마야? 1,650원. 요 1,650원 빼. 빼면 얼마? 1,350. 세금 1,350. 여기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여기서 10% 지방소득세 빼야 되죠. 지방소득세. (130) 원래 135원인데 그 1원짜리는 그냥 0 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얼마? 1,480.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면은 세금이 1,480원. 여기 일용 근로자 계산하는 방식. 우리 프로그램에 일용 근로자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20만 원 턱 넣으면 여기 촥 이렇게 나와요. 맞죠? 20만 원은 자동으로 촥.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저런 거 없어. 인적 공제, 무슨 공제, 공제 딱 하나 있죠. 두 가지 있죠. 15만 원 소득 공제 해주는 거, 이건 고정. 15만 원 빼는 거, 이거. 그리고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거 하나 딱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야. 그럼 여기 15만 원 넣죠? 그럼 빼기 15만 원이 이제 0이죠? 그럼 끝. 세금 없어. 0. 0.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바 해가지고 나는 세금 낸 적이 없는데요. 땡큐인가? 그게 아니고 세금 낼 게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낼 게 없습니다. 한 18만 원 정도 되면 세금 없습니다. 요거 왜? 계산해볼까? 18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3만 원이죠. 그럼 3만 원에 6%면 3만 원에 1,800원이죠. 1,800원에서 55% 빼면 예를 들어서 1,800원에서 절반이면 900원이죠. 900원 빼면 1,000원 안 되죠. 이 1,000원이 안 되면 빵입니다. 1,000원 안 되면 빵으로 칩니다. 최저한세. 그러면 세금 없죠. 18만 원도 세금 없네. 19만 원 정도 돼야 세금이 나와요. 여기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일용 근로자 치면은 엑셀 파일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20만 원 탁 치면 금액이 자동으로 탁 듭니다. 자, 이게 바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정산 하고 있는 것은 상용 근로자.
들만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는 이런 거 없다. 연말정산 없습니다. 분리과세하고 끝. 분리과세되고 끝. 맞죠?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이런 거 안 합니다. 세금 떼고, 그죠? 일당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았죠? 끝.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있죠? 자, 자녀 세액공제. 거기 보면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밑줄 그으세요. 자,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까지. 자,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8세 이상인이 돼 있죠. 그죠? 그럼 8세 이하는 안 줍니까? 8세 이하는 현금으로 주죠. 아동수당. 현금으로 줍니다. 8세 이하는. 현금으로 주고요. 8세 이상이니까 학교 들어가죠. 취학생들, 그죠? 학교 들어가는 순간, 학교 들어가는 학생부터 되는 거예요. 20살까지겠죠. 그죠? 왜? 20살, 21살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되죠? 그래서 7세 이하는 아동수당.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죠. 그래서 8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험에서는 자동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 자동으로 딱 체크됩니다. 왜?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든.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이거 자동으로 계산돼요. 자,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보니까 자녀세액공제 한 명일 경우 얼마? 15만 원. 두 명일 경우 35만 원. 그죠? 세 명일 경우 35만 원에서 플러스 한 명당 세 명이면은 두 명일 경우 35만 원이잖아. 거기서 한 명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5만 원에서 한 명 얼마? 한 명당 30만 원씩. 그러면 세 명이면 얼마다? 65만 원 되는 거야. 한 명일 땐 15만 원. 두 명일 땐 35만 원. 이제 세 명째부터 계산하는 거죠. 세 명째부터는 35만 원에다가 플러스 한 명당 30만 원씩. 그게 3명이면 65만 원이 되고 4명이면 60만 원 더하면 되죠. 95만 원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자동으로 계산돼요. 8세 이상 자녀 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하고요. 두 번째, 출산 입양 했을 때. 그럼 이건 한 번 하는 거죠. 그죠? 왜? 애가 한 번밖에 안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한 번밖에 안 태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산이나 입양했다. 첫째다 30, 둘째다 50, 셋째면 70 되죠? 그러면 요거 애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이거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됩니다. 얘가 몇째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죠. 원래 둘째인데 모르고 첫째로 돼 있다. 그러면 내 손해죠. 내 손해야. 요거 나중에 표시하는 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여기 바로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2025년도에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도에 바뀝니다.